네,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세 속에 유독 강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장을 또 어떻게 다음 주는 봐야 할지 이분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인빙고즈 신광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제가 이제 투자템이 오늘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했거든요. 알게 모르게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임원들이 또 공개 매수하기도 했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이틀 전에 편입을 했었죠. 뭐 수익률은 뭐 그냥 쏘쏘합니다. 네, 뭐 3% 정도대, 3에서 4% 정도대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종목을 리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사우디바에 관련된 가스 융합 발전소 수주 공시가 나왔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현재 전반적으로 이런 뭔가 인베스터들이 생각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내용은 소형 원전 모듈이죠. SMR.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뉴스가 좀 반영이 되는 건데 사실 가스 융합이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이제 대형 호재가 나와도 주춤한다. 사실 오늘 이 공시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 어쩌면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9천억인가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박스권을 뚫어야 돼요. 지금 여기를 한번 뚫어주는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뚫고 있죠. 예, 못 뚫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실현돼야 된다. 뭐냐면 미국발 관련된 빅테크의 그런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SMR 요 관련된 뭔가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조금은 꼬여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또 이런 기관 투신들이 뭔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 종목 홀드는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 뒤숭숭하게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좀 반복하면은 약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지겨워지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좀 힘드시니까 뭔가 이거 추세가 뭔가 이탈 나오는 것 같은 뭔가 또 이제 이런 뭔가 하락이 좀 나올 때 오히려 그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목표 가격까지는 홀드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대응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마켓 1타 강사를 시작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네요. 국장 맷집이 좋아졌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사자세라고 하죠. 매수세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시끌벅적하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도 아까도 뭐 이것저것 얘기를 게스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알테오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하겠죠. 대량 매수세가 좀 중요하는데 약간 좀 윗꼬리좀 달리고 좀 또 밀리고 있죠. 어쨌든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리스크, 항상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변동성을 좀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코스닥을 외국인이 산다. 코스피는 근데 외국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쪽은 뭔가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겠죠. 올라올 때. 그리고 코스닥이면은 쉽게 두 가지죠. 2차 전지 바이오인데 지금 바이오 쪽이 좀 워낙 또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추세를 돌리기 위한 패턴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들이 저는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제 유럽발 관련된 방산 이슈가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 방산이 좀 단기 고점이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또 이유들과 또 현재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과연 시장의 색깔이 바뀔지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 매경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 유로피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 있죠. 30일 휴전. 30일 휴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원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원하고 있는 30일 휴전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휴전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도 자기가 공약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약간 쇼맨십을 펼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국가 간의 전쟁을 이렇게 뭔가 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비약이 좀 크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 관련된 뉴스를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뭐 우크라이나 정예병들을 거의 몰아넣었다 포위한 상황인데 굳이 푸틴이 30일 동안 휴전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유리해지니까 나토, 유럽 쪽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독일 닥스지스가 신고가 가고 독일의 방산주들이 라인메탈 같은 경우 신고가 가는 배경들. 바이유로피안.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자금 집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국방비 예산을 대부분 해외보다는 유럽 대륙에서 있는 방산 업체들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서 뭐 지금 프랑스의 방위 업체인 텔레스라는 업체도 주가 상승이 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배경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방산 제가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현대로템 종목만 일단 신고가고 나머지는 일단은 하락 나왔다가 되돌림 파동 나와서 약간 실패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방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럽이 지금 왜 방산주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방산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이 휴전 뭐 이런 부분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무기 지원 중단. 뭐 일단 다시 또 재개를 하는 흐름들이 좀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을 봤을 때 지금 유럽 측에서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주변 국가한테 지금 어떤 식으로 군수품이라든지 어떤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니까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현재 유럽은요, 미국의 의존성이 상당히 높죠. 나토에도 미군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킬 스위치라고 해서 이게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원격 무기 무력화 가능성들. 이게 결국은 뭐냐면 탄도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약 공급인데 뭐 탄두, 포탄, 탄약 뭐 이런 게 지금 유럽도 나토도 우크라이나 너무 많이 2년 동안 보내가지고 탄약과 탄두가 포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기존 지금 미국의 지원을 중단을 한다면 만약 중단하면은 나토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그러면 굳이 방산주를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이 유러피안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최신형 전차라든지 라인메탈이 사실은 장갑차 전차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방산주도 좀 뭔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방산주도 결국은 이제 올라가겠지만 제가 너무 단기 과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점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거고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지금 좌측은 우크라이나의 포병부대 장교의 인터뷰입니다. 탄약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러시아군 지휘관, 우크라이나군의 지휘소를 하나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탄약과 포탄이 나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방산주도 결국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현재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요 지표를 좀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나토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나토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물량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막 초반 때는 지원 많이 하다가 중간에 잠깐 끊겼다가 24년도 말에는 또 늘렸다가 점진적으로 지금 나토나 유럽이 뭐 미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지원을 줄이고 있는 배경이 물량이 없어서. 네. 돈은 있는데 돈은 찍어내면 있는데 그러니까 무기라든지 탄약, 탄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 유로피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옥석 중에서 이쪽으로 손을 벌릴 가능성, 우리나라 업체, 우리나라 방산기업한테 이쪽으로 손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방산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주셨는데 직접적인 방산주는 왠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앞서 이제 전장 상황들에 대한 이제 인터뷰들이 나왔잖아요. 가장 필요한 거는 장갑차 있고 전차 있고 자주포 있는데 있으면 뭐 합니까? 쏠 게 없는데.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포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타 강사의 결론의 종목은
풍산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관련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구리 가격 관련된 부분들, 뭐 미중 관세도 영향을 좀 있잖아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랐다가 좀 많이 좀 최근에 또 조정이 나왔죠. 많이 아, 올랐다. 그래요? 예, 많이 그래서- 오르긴 했죠. 그쵸. 근데 시티그룹에서 구리 가격 더 오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구리 가격 올라간다는 시티그룹은 전쟁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경기가 회복하든지. 네. 어쨌든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리 관련주, 동이죠. 동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뭐 포탄이라든지 탄약을 구리에 대한 부분들이 한 70%가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탄두, 포탄 같은 것들. 방산 전반적인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현재 유럽 쪽.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금 많이 보내가지고 지금 이 탄약과 포탄에 대한 지금 저장률이 4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4%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져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해요. 없으니까 자기 나라 지킬 탄약과 탄두가 부족해서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바이 유로피안이라도 결국은 제일 포탄과 탄두를 잘 만드는 국가의 우리 풍산 쪽을 많이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손을 벌릴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 관련된 구리 관세 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일 전후로 이 관련돼서 또 수혜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풍산 모멘텀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주가 자체가 뭐 최근 방산주, 이 종목도 사실 방산주죠. 방산주 플러스 원자재인데 많이 올라간 게 없죠. 적당하게 조정이 좀 나왔고 이때 이제 사실 방산주도 많이 하락 나왔을 때 같이 좀 빠졌다가 이렇게 좀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을 단기적으로 일단 7만 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2차를 8만 원 선, 이전에 전고점 한번 신고가 나오는지 보고요. 손절 가격은 5만 9천 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손절 가격이 종가격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뭐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한 10일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풍산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외에서도 신광선 매니저 만날 수 있죠? 네, 뭐 옥석 가리기에 대한 중요성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네이버에다가 여러분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에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거기다가 2018년도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많이 떨어진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가려서 이제 방송 끝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신광석 매니저 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